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1억 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최적화해서 자금을 운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핵심 요약입니다.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금리 인하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연방 연준이죠. 그 페드의 금리 인하 시점이 2026년 중반으로 지연이 되면서 이제 고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사실 과거에 비교하면 고금리라고 할 수 없죠. 근데 한국도 계속 한국은행에서도 금리 인하를 계속 동결하고 있고요. K자형 양극화라고 해서 방산이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주가가 오르고 있지만 내수 시장이 되게 부진합니다. 그리고 세제 혜택이 극대화라고 해서 아직 통과되진 않았지만 ISA 절세 계좌가 지금은 연 2천만 원까지 가능한데 여기 한 4천만 원까지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금투세 폐지 확정이 됐죠. 근데 밥의 전략이라고 해서 이 채권과 주식을 뭐 5대5 비율, 아니 6대4 비율로 가져가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고 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이고요. 그래서 안정형, 중립형, 이렇게 적극형으로 해서 기대 수익률을 뭐 적극적으로 내가 주식 비중을 높이겠다라고 하면 12%의 연간 수익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왜 이런 전략이 나왔냐면 미국 경제 너무 혼자 잘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예외주의가 지속이 되면서 금리를 빨리 내릴 이유가 없는 거죠. 하지만 반면은 K자형 성장이라고 해서 수출은 좋은데 내수는 이제 죽어 있는, 즉 우리는 그 내수주가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수출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 답이 나오죠.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이런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미국의 물가 지표죠. 네, PC에도 2.4%에도 불구하고 건조한 고용으로 금리 인하가 이제 지연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시경제 차트를 보실 수 있고요.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 국고채 10년 금리가 3.56%입니다.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죠. 확실한 건 이제 안전 마진이고, 환율은 1,480원대로 1,500원대로 간다라고 해서 그때 한번 한국은행에서 이제 개입을 좀 했었죠. 언론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미국 자산 투자할 때는 환율 전략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환해지 상품을 주력으로 하기에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환해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우리가 거기 들어가는 수수료도 비쌀 뿐만 아니라 수익률을 깎아먹을 수 있는 요소들이 좀 중간에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환 노출형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라고 해서 저는 환 해지용보다는 환 노출형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환율도 사실 개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라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기회들이 있는데 금투세 폐지가 이제 확정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의 이제 매매 차익은 사실 비과세로, 이거 이제 돈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채권 시세 차익으로 짭짤하게 이제 수익을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변동성이 큰 채권에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좀 리스크도 좀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ISA 혜택이 만약에 두 배로 확대된다고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ISA에 가입하지 않을까. 근데 솔직히 연 4천만 원 납입하기가 쉽지 않죠. 거의 고수익자분들이나 할 수 있는 건데, 일단은 ISA 혜택이 두 배로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큰 절세 혜택이 있을 것 같고, 이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합산 또는 건강보험료에 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기가 있는 절세 계좌입니다. 연금세액공제는 아시는 것처럼 연금저축 600에 IRP 300 해서 총 900만 원, 최대 16.5%인 148만 원 정도를 환급받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세액공제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이건 정부가 이제 돈을 이제 벌으라고 판을 깔아준 거기 때문에 무조건 주워 먹어야 되는 이런 상품이고, 실제 수익률을 생각해 보시면 절세 계좌로 돌리고 계시면 연금세액공제 연 900만 원 납입 시 연금저축펀드 계좌라는 600만 원에 IRP 추가 납입 300 해서 148만 원. 만약에 이제 소득이 좀 높으시면 118만 원이고요. 소득이 좀 낮으시면 148만 원을 환급받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ISA가 4천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연금 900에서 총 5,100만 원에 일단은 자금을 절세 계좌에 넣고 굴려라라고 하는 게 이제 요 장표가 말하는 메시지고요. 그래서 이제 1억 원을 받았다고 하면 ISA 계좌에 뭐 4천만 원, 연금 계좌에 900만 원, 나중에 총 5,100만 원이 되죠. 그래서 세액공제 148만 원, 그 다음에 ISA 비과세가 77만 원 해서 이게 이제 대략 225만 원인데 보수적으로 추정한 거고 뭐 이제 비과세 혜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개인의 소득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단 절세 계좌에 일단 1억이 있다라고 하면 최소한 5,100만 원 정도 절반이죠. 절반을 절세 계좌에 넣어라 라고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입니다. 자산군별로 이제 올해는 채권의 그 안정성 위에 이제 주식의 성장성을 얻어야 되는 전략이 필요한데 과거에는 주식이 6대 4였지만 이제는 선별과 이제 집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 중심적으로 가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 K자형 성장 수출이 주도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량자산이라고 해서 만약에 리츠를 하실 거면 데이터 센터나 인프라 같은 것에 좀 투자를 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세제 혜택 그 계좌, 절세 계좌를 활용하시면서 요 이제 자산군도 이렇게 유동성이나 이자나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면서 아마 판을 짜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고소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자 배당 소득도 연 1,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건강보험료 그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연 1,000만 원 이하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유동성 같은 부분에서도 계속 이제 현금화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이렇게 물리지 않도록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채권인데요. 채권은 좀 생소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확정이자를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채권이라는 걸 사면 뭐 1년 뭐 국채를 산다라고 하면 1년 동안 갖고 있으면 뭐 이제 가격이 계속 변동해도 팔지만 않으면 확정이자를 받는 거예요. 이제 중간에 이제 팔게 되면 금리가 인하함에 따라서 금리가 변동함에 따라서 수익률이 좀 낮아지긴 하는데 뭐 내가 만기까지 갖고 있겠다라고 하면은 절대 원금 손실이 뭐 그 나라가 망하거나 그 채권 발행 주체가 망하지 않는 이상 확정이자를 받아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장기채가 있고 그뭐 만기 확정 수익형 예금 대용 그다음에 국고채 이렇게 있는데 뭐 ETF도 있고 뭐 채권도 있습니다.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뭐 채권은 뭐 간단하게 크게 뭐 변동성이 있는 뭐 브라질 채권이나 뭐 그런 거 아니면 확정이자를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뭐 단기 채권도 있기 때문에 이런 채권도 기본적으로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식이죠. 글로벌 그 안보 이제 불안의 수혜주죠. 네, K 방산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슈퍼사이클이 노래한 조선주 성장의 엔진은 AI 여기서 이제 방어적 고배당주까지 네 가지가 올해의 코어 네 가지인데요. 그래서 이 역할 분담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성장주에는 자본차익에 포커스 두고 배당주는 현금 흐름 창출에 집중을 하는데 이 배당주도 연 뭐 1,000만 원이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그 이제 건강보험료도 오르고 그 다음에 금융투자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요게 이제 건강보험료 오를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합산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그런 거 따져가면서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대체 투자라고 해서 아무 리츠나 사면은 안 되죠. 최근에 클라우드나 그런 비즈니스, AI 비즈니스들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헬스케어 쪽에 관련된 리츠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시나리오가 총 세 가지가 있는데요. A, B, C라고 해서 나는 안정형이다.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중립형 아니면 적극적이나 공격적이다라고 하면은 시나리오 C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타겟 그 수익률이 12%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12%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실제 그 투자를 해보시면 12%도 정말 높은 수익률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정말 좋았잖아요. 주식시장이. 돈을 번 사람보다 돈을 잃은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되게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자산이 계속 오른다고 해도 잃는 사람이 더 많은 시장인 거죠. 그래서 적극 투자형으로 해서 이제 12%의 타겟 수익률을 가져가도 여기 보시면 그 채권이 20%, 주식이 70%, 그 다음에 나머지 대체
뭐 금이나 이런 것들이 대체 투자로 10%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60%가 주식이고요. 그다음에 20% 현금에 10% 저는 금입니다. 저는 이제 아예 현금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조정장 때 그 이제 추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현금 비중을 한 20%, 30%를 가져가고 있고, 그다음에 정말 한 20% 이상의 이제 폭락을 하게 된다면 하면 뭐 폭락은 40%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 기준에서 20%도 많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20%라고 하면은 그때는 그 레버리지 그 ETF라고 해서 TQQQ나 뭐 그런 걸 하면 사실 대출 안 받고도 그 3배를 땡겨 사는 거기 때문에 막 그렇게 이제 소액으로 레버리지 ETF 같은 정말 소액이죠. 내가 전체 뭐 100만 원 있다라고 하면은 뭐한 10만 원 정도? 뭐 그 정도는 레버리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거 시나리오는 뭐 안정형인데요. 안정형은 뭐 거의 뭐 채권이나 고배당주 유동성 자금으로 가져가는 시나리오고, 뭐 1억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배분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중립형으로 해서 적당히 나는 이제 주식을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수 투자로 해서 S&P나 나스닥을 절세 계좌, 연금저축 계좌나 아니면 ISA로 하는 겁니다. 일반 계좌고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22%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금 저축 계좌나 아니면 ISA 계좌를 하시는 거 추천하고요. 연금 저축 계좌 같은 경우에는 묶이기 때문에 ISA는 이제 3년마다 한 번씩 그 현금화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걸 다 짜서 가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공격형이어서 요거 다 이제 보시면 좀 주식에 많이 몰려 있죠. 장기차나 나머지 기금 속에 있는데, 저도 이제 금을 지속적으로 좀 KRS 금연물 투자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되게 수익률이 좋습니다. 자, 리스크 관리도 이제 필요한데 환율이 이제 급락하거나 금리 인하가 아예 실종되는 경우, 근데 이런 경우에는 미국 채권을 들고 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제 주식을 달러 자산으로 그대로 들고 가는 전략으로도 이제 해서 서로 이렇게 해칭하는 전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지만 환해지 상품을 또 하는 것보다는 환 노출형으로 ETF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간 투자가 핵심일 것 같아요. 연기금이 언제 이 한국 주식, 국내 주식을 매도하냐에 따라서 이 K마켓에 그 저희가 탈출하는 그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실행 로드맵인데 처음에는 그 초기 자금 집행이라고 해서 만약에 ISA가 4천만 원까지 오른다라고 하면 뭐 한 4,900만 원 정도를 즉시 입금을 하고, 그다음에 분할 매수라고 해서 4주뿐만 아니라 뭐 월에 1회에서 12개월 동안 분할 매수 하셔도 돼요. 여기 이제 매입 단가를 그때그때 변동성 관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월간으로 이제 채권 이자라든지 주식 배당금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저평가된 자산이 있으면은 매도해서 매수하고, 그다음에 분기별로 뭐 리밸런싱 하셔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다른데 저는 이제 매년 좀 하고 있어서 그 매년 리밸런싱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연금 세액공제나 아니면 비과세 혜택 250만 원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 뭐 이제 매도 매수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룰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지금 사이클을 타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고금리 시대에서는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어떤 시대에서는 예측은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적당히 물을 타야 됩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잘 못한 것 중에 하나가 현금이 엄청 많았는데 주식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못했어요. 그러면 좀 이렇게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시작한 게 무지성 월 적립 투자인데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 자녀 계좌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20%가 작년에 넘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월 적립식으로 했고, 금이랑 미국 주식, ETF, S&P와 나스닥을 투자를 했었거든요. 작년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이제 세후 수익률 극대화하기 위해서 절세 계좌로 하게 되면 그 이제 건강보험이라든지 종합소득세 합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게 되게 좋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이거 기준을 되게 세우셔야 돼요. 기준을 세우지 않고 갑자기 현대차가 13% 올랐다. 들어가고 싶으시잖아요.
네, 그렇지 않고 계획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계획적으로 모으셔야 되고, 매수매도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이렇게 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본업에 집중을 하면서 요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 이제 모아간다. 최소 5년에서 10년 가까이 모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요거로 뭐 단기간에 엄청나게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한순간에 좀 이렇게 실수로 인해서 수익률을 다 깎아먹을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소개해드린 그 보고서대로만 하신다면 최소한 2026년은 그 여러분들의 자산 증식이 조금이라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